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빅픽처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로 어느덧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년도를 미리 좀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내년도 글로벌 경제 전망 해볼 텐데요. 주말이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 가운데서 IMF에서 내년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 5.6%로 잡았다. 뭐 이런 보도들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글로벌 IB들에서도 관련된 내년도 전망들 내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내년 어떨까요? 네, 2022년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기저효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일시적인 올해 기저효과 외에 한 10년 정도 평균을 냈을 때 평균치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년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는 이제 10년 평균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가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게 됐을 때 미국이랑 유럽은 2022년도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제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성장하는 잠재 성장률이 2022년도에 상회를 할 걸로 좀 예상하는 반면에 중국은 잠재 성장률이 하회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주목되는 게 일단은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구형과 신형 관련된 산업들이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4%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IT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주택이나 인프라 산업에 있어서도 그 2022년도에 확대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으로 살펴봤을 때 2022년도 도매 창고에 대한 건설 착공이 13% 늘릴 계획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낮아진 재고 상태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공장 주문도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경기 확장 측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 상황에서 살펴봤을 때도 개인 가처분 소득이 좀 개선이 많이 됐는데요. 2007년도 100%였던 그 가계 모기지 대출이 지금 비중이 60% 낮아졌기 때문에 가계 그 가처분 소득도 좀 증가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은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2022년도 경제 성장률로 살펴보면 글로벌 전체는 4.5%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미국이 4%, 중국은 5.1%, 유럽은 2.8%, 한국은 2.7%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가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성장률로 봤을 때는 미국이 뭐 한국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에도 좀 미국으로 많이 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는 좀 낮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평균치 대비로는 내년도도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올해보다는 미국의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올 한 해 내내 이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 우려를 낳았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내년도 되면 좀 달라질까요? 네, 인플레이션 이슈도 가장 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인데 또 지난주 말에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2%를 기록을 하면서 금융위기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개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구매력에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 심리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 가계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원자재 가격이나 운임, 임금이 증가를 하면서 그 기업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그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그 인플레이션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 가장 큰 게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나타냈고 두 번째로는 그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화석 연료가 부족을 해서 특히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이 회복되면서 임금 상승 부분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는지를 이제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시점부터는 좀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운임 지수인데요. 운임 지수 10월 중순 이후에 발틱 운임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정점을 지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임 영향은 3개월 시차를 두고 그 물가에 반영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내년 1월부터는 이 운임지수 하락 부분이 좀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부분도 좀 인플레이션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이후에 좀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가격도 뭐 1개월 지난 후에는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둔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미국에서는 금리를 좀 더 빨리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연준 이사의 발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아마도 올리지 않을까, 뭐 여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또 금통위 관전 포인트 몇 가지 짚어주세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11월 25일에 그 금통위가 열릴 예정인데요. 지난 8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0.75%이기 때문에 0.25%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는 1%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질 수 있고요. 거의 이번에 이제 11월에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은 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시장에 오히려 반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금리 인상은 조금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더욱더 좀 주목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1%가 되면 그 이후로 어떻게 그 예상을 해야 되는지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럼 과연 내년도 1, 2월 달에도 추가 인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내년도 1, 2월의 추가 인상에 대한 의견은 좀 반반으로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가계부채 억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측면에 있었을 때는 금리 인상이 맞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을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측면했을 때는 금리 인상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1, 2월에도 만약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율, 원화 강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국이 먼저 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 금통위 전망까지 해봤고요. 금통위 외에 주목할 만한 이번 주에 이벤트들 정리해 주세요. 네, 이번 주 주요 이벤트가 뭐 가장 좀 먼저 나오는 게 오늘이었는데 그 11월 1일에서 22일 수출입 동향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399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7.6% 증가를 하면서 그 수출 호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품목으로 봤을 때 뭐 오늘 증시 상승에도 좀 요인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반도체 부분이 이제 32.5% 증가를 했고 선박이 252%, 석유 제품이 113% 증가를 했고 반면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1.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마이크론이 전 주말에 8% 급등을 하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일단은 시장에 좀 주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플레나 유동성 관련돼서
관련된 지표들이 좀 발표될 걸로 미국 중심으로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23일에는 미국, 유럽 11월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24일은 미국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25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 26일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그 지표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쭉 한 주 준비해야 될 만한 이벤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올라서 시장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만 여전히 시장 흐름이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는 좀 약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긍정적인 거는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그동안에 못 갔었던 부분이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지금 순환매의 흐름은 좀 지속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 조정부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그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기대감이 증가를 하고 순환매 장세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